시니어 드라마 혼자서도 괜찮아. 70이 넘은 김철수 씨의 저녁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마주편 의자는 비어 있지만 여전히 두 사람분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에도 여전히 말을 걸어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혼자라는 현실은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부산에 사는 딸은 시댁 일로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김노인, 여보 오늘 김치찌개 맛이 어때? 예전처럼 맛있게 끓였나? 애들은 또 연락이 없네. 바쁘긴 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사는 건지 뉴스는 온통 답답한 소식들 뿐입니다. 경제 불황,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치솟는 물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바빴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는데 정작 혼자가 되니 견디기 어렵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반찬 같은 밥인데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침에 일어나 뉴스 보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준비하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김노인 나이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김 반장도 작년에 가고 박 선생도 올해 가고 내일은 뭘 하며 지낼까?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도 싫고 나레이션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 이제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김철수 씨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온 김철수 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만에 열린 모임이라 기대감이 컸습니다. 동창일야, 철수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홀로 왔네. 아내 어디 갔어? 김노인 작년에 갔어. 동창일 미안하다 몰랐네. 그럼 이제 혼자 지내는구나. 나레이션 어색한 순간이 지나갑니다.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동창이 우리 큰애가 말이야 의사가 되더니 병원을 차렸어. 수술 한 번 하면 수천만 원씩 받는다니까. 동창 3 그래 우리 딸도 요즘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억대래. 사위까지 변호사니까 뭐 걱정은 없지. 나레이션 굳이 자랑할 일도 없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그런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제는 재산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동창사 요즘 부동산이 말이 아니야. 우리 집만 해도 몇 억은 올랐다고.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많아서 고민이야. 동창이 맞아. 상속세도 장난 아니잖아. 우리도 변호사랑 상담받고 있어. 나레이션 김철수 씨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과시할 것도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손자, 손녀 자랑입니다. 끝이 없는 비교와 과시 속에서 김철수 씨는 더욱 말이 없어집니다. 동창 3 그리고 우리 손자가 말이야 영재 교육 받는데 정말 똑똑해. 바둑도 프로급이고. 동창일 요즘 애들은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손녀도 피아노로 상까지 받았어. 김노인 벌써 이 시간이네. 나는 먼저 일어날게. 동창들 벌써 2차 가자고. 김노인 다음에 하자. 나레이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없는 만남은
사람은 때로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서로의 성공만을 과시하고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김철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김노인 함께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결국 혼자가 편안해. 나레이션 하지만 이것도 진짜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소통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온한 오후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씨 집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박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호라비입니다. 아들 가족이 같은 동, 다른 층에 살고 있어서 무슨 일이든 아들에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박 씨야, 너희들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바쁘면 뭐가 바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들 아버지 전구는 제가 어제 갈아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뭔 일이세요? 박 씨 싱크대 물이 잘 안 빠져. 당장 수리기사를 불러. 며느리 아버님, 어제도 저희가 뚫어드렸는데 또 막히신 거예요? 박 씨 그럼 또 뚫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레이션. 박 씨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아들 며느리에게 의존합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반드시 가족을 불러서 해결하려 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지쳐 있는 것이 역력합니다. 김철수 씨는 박 씨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올게요. 박 씨 퇴근하고 말고 당장 와. 내가 무슨 개 취급받는 거야. 며느리 여보, 나는 진짜 못 참겠어.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쓰러지겠어. 김노인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레이션.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박 씨의 며느리를 만납니다. 며느리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기는 하는데 너무 의존적이셔서 저희도 힘들어요. 김노인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정말 바쁘거든요. 나레이션. 며느리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받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며느리가 내립니다. 김철수 씨는 혼자 남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지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과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진정한 독립은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혼자서도 기본적인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모습을 통해 김철수 씨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노인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나레이션. 오늘도 어김없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김철수 씨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광경이 눈에 띕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표정은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김노인 안녕하세요. 매일 이 공원에서 뵙네요. 매일 책을 읽고 계시네요. 독서노인. 안녕하세요. 저도 늘 배웠어요. 산책 많이 다니시죠? 제 일과 중 하나예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김노인.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독서노인. 외롭다는 건 사실 마음의 문제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야.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김노인. 고독요? 독서노인. 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인 상태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죠. 나레이션. 간단한 말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혼자라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노인.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독서노인. 저도 처음엔 외로웠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데 언젠가 깨달았어요. 외로움에 빠져서 시간을
시간을 보내는 것과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나레이션 독서 노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다르게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노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독서 노인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죠. 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철학. 혼자 있어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레이션 독서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교감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 노인.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맞춰야 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레이션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김노인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독서 노인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지만 고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혼자서도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나레이션 독서 노인의 말은 김철수 씨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김노인,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볼게요. 독서 노인 좋은 출발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친구로 만드세요. 나레이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 씨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알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김철수 씨는 오랜만에 찾아올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가족 상봉이라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큰아들 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할아버지. 나레이션. 갑자기 조용했던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찹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평소 조용했던 집이 생기로 넘치니 김철수 씨의 마음도 한결 밝아집니다. 김노인, 어서 와라. 어서 와. 많이 컸네. 우리 손자가. 며느리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혼자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김노인,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더 바랄 게 없네. 나레이션. 차례를 지내고 식사 시간입니다. 김노인,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으니까 좋네. 며느리 아버님, 평소에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반찬 같은 것도 제대로 하시고? 김노인은 나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며느리는 가끔 보니까 더 좋네. 나레이션.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김철수 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아, 네 맞아요. 자주 보면 정도 떨어지죠. 큰아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노인, 아니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워낙 예뻐서. 나레이션. 뒤늦게 자신의 실언을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은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실망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자주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들은 말이라 더욱 서운했습니다. 김노인, 며느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며느리, 괜찮아요. 아버님 이해해요. 아이들아, 정리하고 갈 준비하자. 큰아들, 벌써요? 조금 더 있다가 가면 되는데. 며느리, 아니야.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나레이션. 며느리는 더 이상 있기 어려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표정과 행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김철수 씨는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을 상처 주고 보낸 것입니다. 김노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줬는데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했구나. 나레이션 정갈하게 차려진 차례상, 맛있게 준비된 음식들,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며느리의 정성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혼자 지내면서 말조심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김철수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김노인 여보세요. 며느리야. 아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한 말이야. 며느리 네,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자주 못 가뵈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김노인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한 소리였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 그리고 항상 고맙다. 나레이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짧은 전화 통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노인 있을 때 잘하지. 나레이션 동네 복지관 앞에 선 김철수 씨입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알아봤는데 막상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원에서 만난 독서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김노인 괜히 왔나? 직원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실버 미술교실 말씀이시군요. 오늘이 마침 체험 수업 날이에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김노인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나요? 직원 물론이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보세요. 나레이션 미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김철수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강사 오늘은 정물화를 그려볼 거예요. 사과와 배를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똑같이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해요. 수강생일 선생님, 제 사과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수강생이 어르신 새로 오셨나요? 저희랑 함께 해보세요. 김노인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강사 괜찮으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은 체험 수업이라 부담 없으시게 천천히 하세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없어요. 나레이션 뜻하지 않게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여 봅니다. 어색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2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서툴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럽습니다. 김노인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해볼게요. 수강생일 어르신 색감이 좋으신데요. 김노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칠한 건데. 나레이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습니다. 미술 수업을 시작한 후 김철수 씨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옥상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화분에 상추, 들깨, 방울토마토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관찰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노인 이게 잘 자랄까? 옆집 아주머니 김 선생님 농사도 지으시네요. 김노인 하, 농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요. 옆집 아주머니 좋으시겠어요.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 차리시면. 나레이션 며칠 후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생명을 돌보고 성장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노인 얘들아 잘 크고 있구나. 나레이션 저녁 시간, 김철수 씨가 강아지 분양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음날 보호센터에서 만난 것은 차분하고 온순한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김노인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까? 직원 이 아이는 나이가 좀 있는데
그런데 차분하고 온순해요. 어르신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보리라고 불러주세요. 주인을 잃고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보리멍. 김노인 보리야, 우리 집에 갈래? 나레이션. 그렇게 김철수 씨의 집에는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매일 보리와 함께하는 산책은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혼자 걸을 때와는 다른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림 그리기, 식물 기르기, 반려견과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김철수 씨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노인 보리야, 산책할까? 너 덕분에 혼자여도 외롭지 않네. 혼자여도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 나레이션.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미술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수업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수강생 이할머니. 김 선생님,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김노인. 아니에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수강생 박할아버지, 저희가 합창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김 선생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김노인. 합창단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나레이션. 며칠 전부터 수강생들 사이에서 합창단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즐기는 거죠. 박할아버지. 맞아요. 우리 나이에 뭘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요. 나레이션.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따뜻한 권유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김노인.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강생들 좋아요. 환영해요. 나레이션. 첫 합창 연습날, 김철수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음악실에 도착했습니다. 합창 지도사 어르신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쉬운 곡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향의 봄은 다들 아시죠? 수강생들. 네. 나레이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김노인. 나의 살던 고향은. 이 할머니. 김 선생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합창 지도사 여러분, 정말 좋아요. 목소리들이 잘 어울려요. 연습 많이 하시면 복지관 행사 때 공연하실 수도 있어요. 박할아버지 선생님, 우리 나중에 공연도 할 수 있을까요? 나레이션. 공연이라는 목표가 생기니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연습 후 커피숍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합창단 멤버들과 새로운 인연들이 소중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할머니, 오늘 연습 어떠셨어요? 김노인.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노래를 불러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박할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친해진 것도 다 음악 덕분이에요. 채할머니. 맞아요. 혼자 있을 때랑은 정말 다르죠. 김 선생님은 어떻게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김노인.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서요. 박할아버지.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채할머니.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더 소중한 인연인가 봐요. 나레이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 공통의 관심사, 서로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